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지난 13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해 2030 세대의 전국 아파트 매입 비율은 31%로 2020년보다 1.8%포인트 증가했습니다. 특히 서울의 2030 세대 매입 비율은 41.7%로 강서, 노원, 구로 등 중저가 주택이 많은 지역에서 활발했습니다. 금리 상승기인 만큼 대출을 통해 주택을 매입한 이들의 부담이 더욱 커질 전망입니다. 지난 14일 서울부동산 정보광장에 따르면 2021년 서울에서 월세를 낀 아파트 임대차 거래량이 총 7만 1,079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2020년 월세 거래량인 6만 783건을 넘어서면서 역대 최대치를 경신했습니다. 새 임대차법 시행에 따른 전셋값 급등세로 세입자들이 월세 시장으로 대거 유입됐기 때문이라는 분석입니다. 지난 14일 부동산 플랫폼 직방이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에서 전국 30세대 이상 아파트의 월별 실거래가를 집계한 통계를 발표했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전국 아파트 3.3제곱미터당 가격은 지난해 8월 1,478만 원으로 고점을 찍은 뒤 올해 1월 1,065만 원으로 27.9% 하락했습니다. 각종 규제와 금리 인상에 대선 변수까지 더해지면서 실거래의 하락폭이 더욱 크게 나타나고 있다는 해석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에 잡히는 부동산 정보, 부동산 올인원 최슬기입니다. 서울의 지난해 월세 거래량이 7만 건을 돌파하면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금천구는 서울 25개 자치구 중에서 유일하게 월세 비중이 전세 비중보다 높았던 곳으로 4배 가까이 폭증했습니다. 새 임대차법 시행과 대출 규제는 물론 이 기준금리 상승 압박이 지속되면서 준전세, 준월세 형태의 계약 비중은 더욱더 높아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저희 부동산 올인원과 함께 하시면서 맞춤 투자 계획 슬기롭게 세워보시고요. 부동산에 관련된 궁금증은 전화 상담 가능한 02-3153-2668번 또 무료 문자 번호 013-3366-0110번으로 문의 주시고요. 부동산 올인원 생방송은 유튜브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유튜브에서 서울경제TV 검색하신 후에 실시간 스트리밍 방송으로 함께해 주세요. 또 방송 화면 하단에 나오는 QR코드 찍고 노란 톡방 입장하시면 부동산에 관련된 최신 정보 받아보실 수 있는 건 물론이고요. 부동산에 관련된 궁금증까지 모두 해결해 보실 수 있습니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는 무관하다라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부동산 올인원 지금 시작합니다. 네, 부동산 올인원 첫 순서는 강남 부동산 투자의 길잡이 박영신 소장님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정말 요새 내 집 마련 넘사벽이 되어가고 있죠. 이 내 집 마련이 힘들어지면서 그 대안으로 오피스텔의 인기가 점점 더 높아지고 있는데요. 하지만 트렌드는 트렌드고 또 따져봐야 될 건 다 따져봐야 되겠죠. 그래서 박영신 소장님이 주거 대안으로 떠오른 오피스텔은 이라는 주제로 강의 준비해 주셨다고 하는데요. 자, 어떤 내용일지 지금부터 들어보겠습니다. 네, 집값 급등으로 인해서 이제 그 매수자들이 이제 주택을 구입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다 보니 실제적으로 대안 상품에 관련된 어떤 관심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었던 건 사실이고요. 또 지난해 발표된 국가에서 진행된 국토교통부에서 발표된 내용들 오피스텔을 주거 대안 상품으로 인정을 하고 실제적으로 바닥 면적도 좀 넓혀주는 그런 형태로 3, 4인 가족이 충분히 거주할 수 있게끔 그래서 이제 주택을 꼭
이제 아파트를 필요로 한 사람들이나 아니면 기타 상품들이 필요한 사람들이라도 좀 저렴하면서 조건이 까다롭지 않은 현재 오피스텔을 선택할 수 있게끔 길을 열어준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1, 2인 가족, 특히 이제 원룸과 1.5룸이 주로 이제 거주하는 1, 2인 가족이라든가 3, 4인 가족이 이제 거주하게 되는 이제 3룸이라든가 4룸까지 있는 뭐 아파트형 구조죠. 구조 자체는 아파트형이지만 용도는 이제 오피스텔로 나와 있는 그런 상품들이 굉장히 많이 현재 분양에 굉장히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주거 대안 상품이다라고까지 얘기하고 있고요. 거기 이제 도시형 생활주택이라든가 소형주택들, 다세대 주택과 연립들 이런 것들이 이제 고급화가 되면서 실제적으로 조금 더 예전에 관심 안 가졌던 분들도 이제 고급화 전략이 어느 정도 입지 여건에 따라 좀 다르겠지만 그런 것들이 조금 먹히고 있는 상황이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거 대안 상품으로 이제 오피스텔을 좀 준비를 좀 했고요. 일단 오피스텔을 필요로 한 사람들이 누구냐라고 계산했을 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원룸과 1.5룸 이제 원룸 원거실이 있는 그런 소형의 오피스텔을 찾으신 분들이 대부분 다 직장인을 다니는 1인 직장인들, 특히 이제 혼자 사는 인구들입니다. 1인 가구가 얼마나 많이 늘어났는가 봤더니 2016년도에는 738만 8,900 요 정도 되죠. 가구 정도 됩니다. 근데 실제 세대로 따지는 거고요. 765만 세대로 쭉 정점을 찍으면서 2020년도에는 892만 세대 정도까지 올라갔고요. 작년에는 936만 세대 정도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비중으로 따지게 되니까 각 가구별로 했을 때 혼자 사는 1인 가구 비중이 얼마가 되는가 봤더니 40.1%대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이 비중은 앞으로 지속적으로 계속 올라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이런 사람들을 필요로 한 이런 어떤 수요에 맞춘 맞춤형 상품들이 그만큼 나올 수밖에 없는 거고요. 소형이면서도 고급화 전략을 택하는 일부 건설사들의 굉장히 성황리에 분양을 맞추는 이유도 대부분 다 이런 형태로 가지만 그래도 그냥 단순하게 그냥 주택의 개념이 아니라 정말로 편의성이라든가 이런 고급화 전략을 이제 젊은 층들을 향해서 조금 더 앞으로도 더 많은 어떤 그런 건설 방향으로 제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40.1% 정도 10가구 중에 4가구 정도는 이제 혼자 사는 사람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서울시 같은 경우도 이건 아까 말씀드린 전체적인 통계였고요. 서울시에는 과연 얼마가 되는가 봤더니 서울 외 전국 1인 가구 비중이 29.5%인데요. 실제적으로 2인 가구 비중 또는 현재 1인 가구 비중 봤을 때 서울의 1인 가구 비중이 이제 33.4% 정도 됩니다. 그 중에서 여성 인구가 14.6%, 그다음에 남성이 14.8%. 그러니까 거의 비슷하죠. 이제 여성, 남성 가릴 거 없이 혼자 사는 인구들이 그만큼 많았던 상황이고요. 지금 현재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실제적으로 현재 증감률을 보게 되더라도 전년도 대비해서 전체적으로 4.7%가 늘어난 거고요. 그다음에 7.8%가 20대, 연령대로 봤을 때 20대 비중이 7.8%가 늘어났고요. 그다음에 30대 비중이 3.2%, 그다음에 40대가 1.8%. 거기에 또 이제 재밌는 거는 1인 가구가 이제 모든 통계를 다 합한 거기 때문에 60대 이상이 6.2%입니다. 독거노인이라든가 혼자 사는 또 사별을 해서 혼자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고령층들까지도 이제 1인 가구 대열에 합류를 하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젊은 층들의 상승률은 더 높지만 그에 반해서 인구가 연령대가 높은 노령층의 인구들도 그만큼 1인 가구 수가 그만큼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1인 가구 수가 워낙 많이 늘어나고 핵가족화가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또 문제점도 많이 제시가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주거 대안 상품이 될 수밖에 없는 게 실제적으로 이제 청약 당첨을 받기 위해서는 서울 지역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84점 만점에 64.3점 정도는 돼야지만 그래도 청약이 당첨이 될 수 있는 조건이고요. 경기 같은 경우는 52.7점, 그다음에 이제 인천 같은 경우 55점 정도는 돼야지 이제 탈락이 안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지만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청약 통장이 필요가 없죠. 주택담보대출 최대 70%까지 받을 수 있는 조건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수요는 더욱더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현재 주택에 관련된 대출 규제가 엄격하게 또 따지고 있고 금리조차도 오르고 있기 때문에 현재 주택담보대출이 비율이 그래도 실제적으로 이제 다른 상품, 주택이라든가 아파트라든가 기존 주택과는 다르게 높게 형성돼 있기 때문에 그만큼 더 관심이 많을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수도권과 또 현재 지역별 또는 서울 이렇게 봤을 때 오피스텔의 시세 변동률을 봤을 때도 수도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오피스텔 시세 변동률 같은 경우는 인천 지역이 19.2%대까지 올라갔고요.
그러니까 시세가 올라갔다라는 얘기는 그만큼 수요가 더 많이 몰렸다라는 얘기겠죠. 거기에 또 인천 경기가 경기 지역이 17%, 서울 지역이 9.9%대까지 이제 오른 상황이고요. 지역별로 봤을 때 전국 수도권 5개 광역시를 나눴을 때도 현재 5개 광역시에서는 실제적으로 22%대까지 현재 시세가 변동이 생겼다라는 얘기고요. 그리고 현재 14.1%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전국 시세, 그다음에 수도권 지역이 13.4% 정도. 그러면 서울 지역은 또 어떤가? 봤더니 권역별로 나눴을 때 서울을 5개 권역으로 쪼개서 봤을 때 서남권 지역이 가장 많이 올랐습니다. 서남권 지역. 그다음이 현재 도심권이고요. 그다음이 실제적으로 동남권. 그 다음이 이제 동북권, 그 다음에 현재 서부권 이렇게 형성돼 있습니다. 그래서 서남권 지역에 현재 실제적으로 서남권 지역의 대형 또 택지개발사업지구나 마곡이라든가 또 업무단지들이 많아지면서 그 주변에 오피스텔들의 수요들이 굉장히 늘어났고 거기에 따라서 분양 물량도 굉장히 많아지면서 그 주변에 또 실제로 시세까지도 그만큼 반영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그다음에 오피스텔 평균 가격이 또 어떻게 됐는가 봤더니 실제적으로 5개 광역시, 전국 수도권, 서울, 인천, 경기를 딱 봤을 때는 5개 광역시가 현재 실제적으로 2021년도, 20년도, 21년도 비교를 했을 때 1년 정도 기간을 두고 비교를 했을 때 현재 5개 광역시가 1억 7천만 원에서 2억 1천만 원까지 오른 거고요. 현재 경기 지역은 2억 3천에서 2억 8천, 또 서울 지역 같은 2억 7천에서 3억 정도 된 거고요. 그다음에 수도권 지역이 2억 4천에서 2억 8천 골고루 다 올랐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제 지역별로 봤을 때도 오피스텔 매매의 가격이 현재 일반 거래가가 평균적으로 가격이 계속 오르고 있다라는 얘기고요. 지역별로 봤을 때 매매, 이 오피스텔을 구입을 하면서 또 전세를 놓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매매 대비 전세 비율을 봤을 때도 전국적으로 봤을 때는 한 82.9% 정도 됩니다. 전세가율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매매가 실제적으로 이제 수도권 지역 같은 건 82.6%대, 5개 광역시가 80%대니까 전세가 비율이 80%대 이상을 상회하기 때문에 실제로 구입하기도 굉장히 용이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나머지 차익 1, 20%로만 준비하면 되고 기타 뭐 공과금이나 이런 건 다 따로 준비를 해야겠지만 물건값만 봤을 때도 실제로 저렴한 가격으로 구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만큼 수요는 더 늘어날 수밖에 없었던 거고요. 수도권 지역, 특히 이제 서울과 인천, 경기를 봤을 때도 거의 82에서 83%대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 현재 비율은 2015년도보다 상당히 높아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우상향으로 높아진 비율을 봤을 때도 그만큼 투자 수요, 특히 이제 수요자 측면에서는 굉장히 구입하기가 용이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수도권의 임대 수익률이 과연 얼마가 되느냐. 전세가 아니 이제 월세를 놨을 경우 수익률을 봤을 때도 우리가 5년 국고채 금리와 5개 광역시 또 수도권 임대 수익률을 비교했습니다. 일단 5년 국고채 금리 같은 경우는 실제적으로 현재 2%대가 안 됩니다. 2%대가 안 되는 부분이고요. 뭐 수익률이 좀 떨어졌다 하더라도 현재 수도권 임대 수익률이 현재 거의 6.5%대에서 실제적으로 떨어진 부분 봤을 때도 거의 5%대까지. 그러니까 지금 현재 국고채 금리보다 한 2배에서 3배 정도 되죠. 그리고 현재 5개 광역시 임대 수익률 마찬가지로 6%대에서 거의 현재 5%대 후반대. 그렇기 때문에 국고채 금리, 안정적인 국고채 금리보다도 한 2배에서 3배 정도 되는 수익률은 발생을 한다. 그 수치를 나타내는 게 수도권 오피스텔 임대 수익률이 2021년도 12월 달 통계를 보게 되면 거의 4.5%대. 거의 현재 5.4%대까지 올라간 경우도 있고요. 4.6%, 평균치로 봤을 때는 한 4.78% 정도 되기 때문에 당연히 수익률이 괜찮다고 계산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수익 구조로도 봤을 때도 괜찮고 또 취급하기도 또 내가 취득하기도 용이하고 이런 조건들 때문이라도 오피스텔 인기는 당분간 계속 지속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별하게 또 이제 임차인과 임대, 또 내가 구입을 했을 경우에는 내가 임차인이 된 경우도 있고 또 임대인이 되는 경우도 있겠죠. 임차했을 때 계약 사항에 특약 조건을 어떤 걸 달아야 되느냐, 이건 간단하게 팁을 좀 드리면 근저당 성권이 설정이 되어 있는 집을 계약할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잔금일까지 근저당권을 말소하며 추가 근저당 설정 행위를 하지 않는다. 이를 위반할 경우 계약을 무효로 하고 현재 들어간 돈을 돌려받는다. 그런 내용이겠죠. 이게 특약 사항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임대인은 임차인의 잔금을 납부할 시 해당 부동산 관련 담보대출 전체를 상환한다. 그렇기 때문에 깨끗한 상태로 만들어 놔야 된다. 안 그러면은 현재 위약금 이런 것도 발생할 수 있다라는 얘기겠죠. 계약 당시 등기부세 권리관계를 잔금 2일까지 유기한다. 잔금 다음 날까지 유지를 한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현재 등기부 등본상에 소유자가 바뀌지 않는 상황으로 그 다음 날까지 유지를 시켜야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것이 걱정이 된다 한다면은
임대차 계약 기간 만료 후 추후 다른 임대 여부와 상관없이 임대 보증금을 즉시 반환한다는 특약사항이 들어갑니다. 들어가더니 못 돌려받는 경우도 있겠죠. 그렇지만 이런 특약사항 하나 때문에라도 민사소송에서 굉장히 유리한 작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특약은 꼭 넣어주셔야 되고요. 또 은행에 내가 만약 계약금을 치르거나 잔금을 치르기 전에는 현재 이차 한도를 높여야 되는 건 사실이고요. 높여놓고 현재 전입신고라든가 확정일자는 꼭 받으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안전장치를 꼭 해주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임대인의 경우에는 실제적으로 임대인 경우에는 임대차 계약 특약 사항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가 임대를 놓을 경우도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현 시설 상태의 임대차 하고요. 콘크리트 타공 시 임대인의 동의를 얻는다. 콘크리트의 외벽에 못질을 한다거나 드릴 이런 것들을 하게 되면 이건 동의를 얻어야겠죠. 또 임차인의 고의 과실로 인한 하자는 임차인이 부담한다. 또는 얼마 정도 미만의 비용이 들어가는 거는 상호 협의한다. 이런 직접 수리하는 비용이 아주 미미한 금액 정도에는 뭐 10만 원 미만이다 한다면은 임차인이 그냥 스스로가 알아서 이제 수리비를 부담한다. 그런 내용이겠죠. 그리고 임차인이 중도 퇴거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이 부담될 때는 만기 전 퇴실 시에는 중개 수수료는 임차인이 부담하기로 한다. 이건 뭐 다 아실 겁니다. 그리고 계약 종료 및 연장 관련 같은 경우 신규 세입자나 매수자에게 집을 보여주는 곳에 적극적이게 된다. 이제 세입자들이 앙심을 품고 임대인한테 불만을 표출한 사람들 같은 경우는 집을 잘 안 보여줘서 또 집이 안 나가는 경우도 더러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자의 입장이 또 다르기 때문에 그럴 수 있겠지만 서로 간에 좋은 방에 원만하게 해결을 해야 되고 또 원안을 말씀드리면 이제 오피스텔에 관련된 내용은 실제적으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관심이 집중되고 수요자는 또 더욱더 많이 몰릴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네, 요즘 인기 점점 더 높아지고 있는 오피스텔 관련해서 여러 가지 좀 같이 짚어봤습니다. 임대차 계약 시 특약 사항들 정말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라는 건 당연히 알지만 이게 지금 들을 때는 그렇지 뭐 이런 생각 들다가도 막상 계약할 때는 또 그런 생각도 안 들게 되죠. 다시 한번 좀 더 꼼꼼히 챙겨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슈 진단 먼저 했고요. 정보 체크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만나볼 지역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으로 가보겠습니다. 지하철 2, 3호선 교대역 인근에 위치한 방 2개짜리 다세대 주택 만나볼 텐데요. 현재 시세는 5억 4,500만 원에서 6억 8,500만 원 선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서초구 서초동 자세한 소개 들어보겠습니다. 강남 서초 지역은 재개발 지역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재건축과 또 그 나머지 비율을 봤을 때는 기존에 있었던 다가구, 다세대, 연립 이런 것들이겠죠. 그런 것들 신축할 만한 부지의 토지도 잘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투자 가치가 상당히 높아질 수밖에 없는 그런 조건으로 또 바라보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교육대학교 건너편 쪽에 위치해 있고 이미 준공이 완료된 물건이고요. 교육대학교 또 교대역이라든가 남부터미널역 같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2호선, 3호선이죠. 그리고 현재 테헤란로 연장선 연결되어 있는 장제터널까지 뚫리면서 실제적으로 서초, 사당, 방백, 권역까지 같이 또 연결되는 개발선이 선상에 들어가 있는 조건이고요. 거기에는 경부고속도로 지하 사업을 통해서 그 주변 활성화 또는 현재 서초 우성 무지개 신동아 이제 신동아만 남았습니다. 재건축이 신동아 재건축 사업이 또 진행되게 된 그 주변에 또 가격 경쟁력이 굉장히 높아질 거고요. 강남대로와 현재 남부터미널 주변으로 봤을 때 복합 사업들 사업지구로 지정된 것들 또 서초구 R&C 단지라든가 이런 업무단지 이런 것들 같이 골고루 있으면서 건너편 쪽에 이제 법조 단지가 또 펼쳐져 있기 때문에 아주 다양한 직업군들이 많이 발달돼 있는 현재 지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주변은 또 수요자 측면에서 봤을 때도 학군 수요가 많이 몰릴 수밖에 없는 8학군입니다. 그 중에서 명문 8학군이죠. 서초고등학교, 서울교육대학교를 중심으로 봤을 때 서울고등학교, 상문고등학교 이렇게 초, 중, 고등학교까지 골고루 배치가 돼 있기 때문에 당연히 기본적으로 어떤 그 학업을 관련된 그 수요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주택은 상당히 필요한 지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재 세비섬부터 연결되어 있는 세비섬부터 현재 예술의 전당까지 연결된 문화지구로 지정되면서 이 주변이 실제적인 어떤 아트밸리라든가 아트와 관련된 예술과 관련된 거리가 조성이 되는 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화된 상권이 만들어지고 그 주변이 굉장히 활성화될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종합병원이라든가 이제 관공서라든가 기본적인 어떤 인프라 구축은 워낙 잘 되어 있기 때문에
한번 들어가 살게 되면 오랫동안 살 수밖에 없는 지역이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개발 구도를 보게 되면 현재 강남역부터 서초역까지 연결돼 있는 서초로 지구단위 계획구역, 그리고 상업지역 활성화 지역으로 이제 포함되어 있고요. 그래서 용도지역 변경이라든가 종상향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술의 전당부터 연결되는 서초 법조타운까지 연결돼 있는 문화특구라든가 말씀드린 대로 정보사 부지가 이제 또 개발돼서 그 주변에 넓게 펼쳐진 땅들이 대부분 바이오라든가 IT, 금융, 첨단 산업들이 입주 예정입니다. 그것들이 2023년도 준공 예정이고요. 또 롯데라든가 남부터미널 개발 계획은 워낙 또 큰 대형 개발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앞으로 같이 진행될 가능성이 크고요. 우면 RNCD 단지 지구단위 계획구역은 이미 조성이 되고 있기 때문에 더욱더 많은 인구가 유입이 될 수 있는 지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롯데라든가 현재 그 주변에 있는 또 대기업의 부지들, 코롱 부지까지 같이 있습니다. 이 뒤편으로 코롱의 부지가 있고요. 이 롯데 부지가 이렇게 펼쳐져 있는데 특별 계획 구역으로 지정이 됐죠. 그래서 실제로 이 지역은 판매라든가 업무라든가 문화, 기능, 복합 기능을 할 수 있는 개발 사업으로 진행됩니다. 그래서 용도 변경이라든가 현재 종상향이 이루어질 수 있는 조건들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 주변에 굉장히 월등하게 높은 인구 구성들이 만들어질 거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그 주변에는 또 롯데칠성이라든가 남부터미널 같은 대형 개발 프로젝트들이 있기 때문에 남부터미널만 보더라도 실제적으로 현재 터미널이라든가 쇼핑몰, 영화관, 호텔, 오피스, 빌딩 이런 것들 같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주목적으로 이 주변이 가격이 결정력이 높아진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현재 양재IC부터 한남IC까지 연결된 경부고속도로 지하 사업에는 연구개발시설, 주거상업시설, 복합문화예술단지라든가 이런 것들 같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상층부 공간이 개발이 되면서 그동안에 도로로만 사용했던 부분이 이렇게 개발이 되면 그 주변의 가격은 당연히 높아지겠죠. 당연히 이런 것들 개발 효과가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격은 5억 4,500만 원부터 6억 8,500만 원까지고요. 임대예산가 4억 9,500만 원부터 6억 2,500만 원이기 때문에 5천만 원에서 6천만 원에 아주 소액으로 내 집 마련할 수 있고요. 특히 이제 강남 서초예요. 임대금액은 3천만 원, 보증금을 124, 150 정도. 대출을 만약 받으시게 된다면 2억 1천만 원에서 2억 7천만 원 정도 예상이 됐고요. 실투자 금액이 3억 500에서 3억 8,500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고급 주택가이면서 그 주변이 또 굉장히 쾌적한 공간을 자랑하고요. 테라스라든가 앞마당까지 있는 호실이 있기 때문에 주목해 보실 필요 있습니다. 그리고 파락권 수요라든가 개발 호재, 또는 현재 말씀드린 대로 현재 신축 부지가 워낙 없는 지역이다 보니까 희소성이 높고요. 또 앞으로 재테크 상품으로도 굉장히 또 우월한 자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이목이 집중되는 지역이기 때문에 관심을 한번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네, 실거주로도 또 이 투자로도 굉장히 매력도 높은 서초구 서초동 함께 짚어봤습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정보 체크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만나볼 지역, 이번에는 그 옆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울 강남구 역삼동 확인해 볼 텐데요. 2호선 역삼역 역세권에 위치한 오피스텔 보도록 하겠습니다. 분리형 1.5룸 구조 갖고 있습니다. 현재 시세는 3억 2,500만 원에서 4억 7,500만 원 선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강남구 역삼동도 자세한 소개 들어보겠습니다. 좀 전 설명드렸던 1, 2인 가족들, 특히 이제 1, 2인 직장인들이 많은 지역이 어디냐라고 따지게 되면 강남의 업무지구, 대표적인 테헤란로죠. 그 주변에 현재 신축이 완료됐고요. 원룸과 1.5룸 구조에 현재 직장인들이 가장 선호할 수밖에 없는 입지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치로 보시게 되면 역삼역과 강남역 바로 중간에 있기 때문에 저 양 전철역 같이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초역세권이고요. 3분 정도 거리입니다. 그리고 신분당선 연장선이 또 개통이 되고 앞두고 있기 때문에 트리플 역세권이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롯데라든가 삼성이라든가 쭉 삼성동과 연결되어 있는 현재 현대자동차까지 우리나라 국제 대기업들이 다 들어가는 지역이다 보니까 관련된 기업체들 수도 엄청나게 많은 지역이고요. 그러면서 1, 2인 직장인도 그만큼 많을 수밖에 없는 젊은 층들 1, 2인 가족 특히 2030 세대를 많이 찾는 지역이고 강남역 뒤쪽에 배후에 대형 상권 이용하는 유동인구도 그만큼 많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IT 기업이라든가 엔터테인먼트 기업들 이렇게 젊은 직장인들이 많이 몰릴 수밖에 없는 업종들이 많은 지역이다 보니까 혼자 사는 인구들이 가장 많은 지역으로 현재 서울 지역에서도 1위를 차지한 지역이 강남 역삼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현재 좀 주목을 하셔서 앞으로 투자 가치를 한번 파악해 보실 필요 있고요. 아무래도 상업 지역이 있다 보니까 가격 월등히 올라갈 수밖에 없죠. 몇 억을 호가하는 현재 강남 지역의 토지 가격 상승률 보시게 되면 현재 오피스텔인데도 불구하고 가격이 주변 시세들도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여건들이 내가 단순하게 임대 수익만 보는 게 아니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또 그 주변이 또 활성화지구로 엮여 있는 현재 실행전략 중장기 발전 계획 안에도 이제 벨트 권역, 벨트별로 했을 때 어떻게 개발이 될 거냐 보시게 되면 강남부터 역삼, 성남까지 연결되어 있는 현재 삼성까지 연결된 벤처 산업 벨트라든가 신사, 노년까지 같이
같이 연결되어 있는 상업, 의료, 관광 또는 압구정 로데오부터 하기울까지 마이스산업부터 한류 관광까지 양재부터 수서화시까지 연결되어 있는 IT 벤처라든가 의료 R&D 산업벨트 이렇게 벨트별로 해서 개발 권역들이 나눠져 있기 때문에 가장 중심에는 현재 테헤란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테헤란로 라인에 있기 때문에 그만큼 투자 가치는 월등히 높아질 거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센터필드라고 해서 현재 예전에 르네상스 호텔들이 이제 재건축이 됐습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업무시설이 없었던 숙박시설만 있었던 지역이 아니라 이제 업무와 숙박시설, 업무시설이 별도로 있는 두 개 동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업무시설이 같이 만들어지면서 그 주변이 굉장히 활성화될 수밖에 없는 또 직장인 구성들이 워낙 좋아지는 그래서 그 주변에 오피스텔들 인기가 상당히 높아지고 있는 지역이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현재 삼성동 복합개발지구 개발하면서 현대자동차라든가 현재 탄천부터 현재 한강정비권역, 지하권역까지 개발하는 GTX 노선까지 같이 연결되어 있는 지역이죠. 현대자동차 이제 우리나라에서 가장 높은 건물에 오피스부터 판매시설, 호텔, 공연장까지 같이 만들어진다 이렇게 예상되고 있고요. 거기에 또 지하공간 개발은 GTX A노선, C노선까지 연결되는 현재 광역급행 철도까지 연결되면서 그 주변이 현재 환승장, 통합 환승장까지 같이 만들어지는 지하 거대 도시가 만들어지는 그런 지역이다. 말 그대로 지상과 지하가 같이 만들어지는 복합개발지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대자동차 부지부터 롯데칠성까지 현재 연결된 센터필드를 지나서 업무지구, 이 업무지구에 있는 지역에 있는 상업지역들, 이 상업지역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본 물건도. 그래서 실제로 상업지역 안에 있는 물건들이 대부분 다 용도 변경, 허용 용적률이 높아지고 또 상업지역 같은 경우는 용도 변경이라든가 종상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만큼 투자 가치가 높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가격은 3억 2,500만 원부터 4억 7,500만 원까지 부가세 별도고요. 임대 금액은 2억 9천만 원에서 4억 1천만 원이 전세를 났을 경우입니다. 그래서 실투자 금액이 3,500에서 6,500만 원 정도 아주 소액 가능하고요. 월세 같은 경우 보증 2천만 원에 월 105에서 130만 원 이상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대출 가능 금액 2억 6천만 원부터 3억 8천만 원까지 투자 금액이 4,500에서 7,500만 원 소액으로 가능합니다. 직장 밀집 지역이면서 임차 수요가 풍부하기 때문에 수익률 높고요. 노후 생활 보장되고 향후에 투자 가치까지 높아질 수 있는 원룸과 1.5룸의 최옥세권 오피스텔이었습니다. 네, 투자 가치 돋보이는 강남구 역삼동 함께 짚어봤습니다. 박영신 소장님이 2022년 정비사업 공급량과 입지를 주제로 매주 수요일과 토요일 오후 2시부터 무료 전화 상담 진행해주고 계십니다. 자,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 02-3153-2668번으로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도 모든 정보 꼼꼼하게 짚어주신 박영신 소장님과는 여기에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방금 만나보신 부동산 정보 체크는 네이버 TV의 센TV 부동산 사람들을 통해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화면으로도 한 번 더 정리해 드릴게요.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올바르게 이해하려면 정확하고 빠른 정보는 필수겠죠. 오늘도 부동산 올인원이 부동산 시장의 최신 정보와 트렌드 모두 다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동산 올인원 이번 순서는 부동산계 올킬 김채영 이사님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이사님 오늘은 어떤 지역들 함께 살펴볼까요? 네, 오늘은 여러분들이 조금 이제 적은 금액으로 투자할 수 있는 곳이죠. 요즘은 뭐 투자금이 자꾸 늘어나는데 소액으로 강남 쪽을 적은 금액으로 투자할 수 있는 곳, 또 새로운 정보,
또 여러 가지 여러분들한테 도움되는 거 많이 준비했습니다. 끝까지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강남인데 소액으로 투자할 수 있는 귀가 번쩍 뜨이는 느낌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 같이 이 정보 체크 하나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 정보 체크, 서울시 서초구 방배동으로 가보겠습니다. 9호선 신반포역 역세권에 위치한 1.5룸 구조의 다세대 주택 만나볼 텐데요. 현재 시세는 3억 8,500만 원에서 4억 3,700만 원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서초구 방배동 입지부터 해서 자세한 소개 들어보겠습니다. 네, 일단 뭐 이쪽에 방배동 쪽 같으면 지금 이 신반포 이쪽에 주공 아파트가 대단위로 지금 건설이 되고 있죠. 그래서 이 적은 주택들이 별로 없어요. 이쪽에는. 근데 요 바로 저 카페 골목 있는 데 있죠. 사람들 많이 왔다 갔다 하고 그래서 이 카페 골목 입구에 있는 1.5룸 약 한 8평 정도 되거든요. 방 하나, 거실 하나, 1인 가구들이 살 수 있는 곳. 요새 수납도 잘 돼 있고 그래서 와서 보시면 진짜 호텔급으로 아주 예쁘게 잘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1.5룸 젊은이들이 많이 찾을 수 있는 그런 오피스텔이기 때문에 위치가 중요하죠. 그래서 요 9호선 신반포역하고 가까이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파트만 건너면 바로 이동 가능하고 또 사실은 이 뒤에 내방역도 있는데 조금 내방역은 좀 거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9호선 라인, 황금 라인에 위치해 있다. 이쪽 주변은 뭐 지도에서 나왔지만 그만큼 일자리 밀집 지역이고 주변에 뭐 터미널도 있죠. 그래서 지방도 이동하기 편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우선 생활 인프라가 이쪽은 뭐 법조단지가 크게 있죠. 법조단지 쪽에 일자리가 많이 몰려 있습니다. 교대, 서초, 이쪽에 서초구의 일자리에 밀집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또 이제 서리풀공원이나 국립현충원이나 이런데 또 이렇게 굉장히 쾌적하고 또 바로 나가면 한강공원 같은 경우도 잘 돼 있고 그래서 자연 인프라 또 아니면 고등학교 우리가 보면 이제 서울고, 상문고 요새 여고 있죠. 동덕여고, 서문여고. 이 서초구는 또 여고들이 굉장히 인기가 많습니다. 그래서 게다가 이 뭐 서울교육대라든지 한국예술대학이라든지 이런 1.5룸 같은 경우는 여기에 종사자들이 많이 또 이용하죠. 그래서 그만큼 임차 수요가 풍부하고 또 더 좋은 거는 이 서초구나 요 강남구 쪽은 이 예술의 전당이 가까이에 있어서 예술의 전당 같은 경우는 굉장히 밤늦게 끝나잖아요. 그래서 멀리서 다니기는 좀 부담스러운데 이 서초구나 강남구 쪽에는 이렇게 예술의 전당, 뭐 국립국악원도 있고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예술도 같이 덤으로 이웃하고 사는 그런 지역이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게다가 이제 이 일자리가 접근성이 좋아야죠. 젊은이들 일자리 접근성. 바로 이쪽에 다리 건너면 용산 큰 업무지구가 가까이에 있고요. 또 물론 강남 업무지구는 뭐 대단히 업무지구도 접근성이 가깝고 큰 업무지구 2개만 봤을 때 빠르게 이동 가능하고 또 하나 여의도 업무지구 9호선 라인이죠. 빠르게 이동 가능합니다. 그래서 뭐 마곡도 이 마곡지구 같은 경우도 급행이기 때문에 급행을 이용하면 빠르게 이동한다. 뭐 이쪽에 뭐 광화문 업무지구 이런 쪽도 뭐 빠르게 이동 가능하고 그래서 이쪽에 보면 9호선 라인이 있기 때문에 그만큼 일자리 접근성이 좋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어요. 게다가 이제 앞으로 이쪽에 개발이 어떤 것들이 이루어지나 보시면 가장 큰 지금 주거단지죠. 아파트가 이 한강 쪽으로 지금 건설 중에 있는데 앞으로 이 재건축이 되면 지금 현재도 한 평당 아파트 값이 1억 정도 되잖아요. 근데 이제 뭐 1억 5천 정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젊은이들이 이렇게 값비싼 아파트는 들어가기 힘들고 이렇게 소형이라도 요즘은 아주 조그만 아파트처럼 단단하게 잘 지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쪽 지역은 이 방배 지역은 지금 이렇게 구역으로 많이 나눠져 있고 이쪽도 재개발로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점차적으로. 그래서 요새 소규모
중심지 같은 게 이 서울 강남 쪽 같은 경우는 뭐 이렇게 대단위로 할 땅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오래된 주택들이 뭐 예전에는 뭐 70% 80%였는데 또 오래된 노후화된 주택들이 좀 뭐 한 50% 정도 돼도 뭐 개발을 해주겠다 이렇게 서울시에서 얘기했기 때문에 이런 개발지의 옆에 있기 때문에 그만큼 이득을 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만큼 가치가 상승하죠. 게다가 이제 이쪽에 이제 서리풀 터널 그 부지가 이쪽에 이제 강남 쪽에는 이 부지 하나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4차 산업 업무 기지로 재탄생하면서 또 서울 예술의 거점으로 또 탈바꿈을 하니까 그만큼 이쪽이 계속적으로 강남 쪽은 계속적으로 끊임없이 업그레이드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앞으로는 이쪽 강남 쪽은 세계적인 도시화가 되겠죠.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한강, 이 아름다운 한강, 우리나라 한강 어느 나라 못지않게 아름다운 한강입니다. 폭도 넓고 그래서 또 이 세빛섬이죠. 예, 세빛 둥둥섬이라고 그러는데 이쪽에서 쭉 따라와서 반포대로 정구강을 이제 아트밸리 가로수길을 이쪽에 예술의 전당까지 연결한다. 아름다운 또 가로수길이 생길 것 같습니다. 게다가 이제 이쪽에 서초대로 주변 개발이 롯데칠성 개발 바로 옆에 이제 삼성타운이 있죠. 롯데칠성 개발이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그만큼 앞으로 또 몇 년 지나면 이쪽에 또 그 아름다운 뭐 멋있는 건물들로 계속 바뀝니다. 이 강남은 세계적인 도시이기 때문에 어느 도시에 못지않게 멋지게 변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은 이만큼 교대역 서초역까지 이쪽도 종사양돼서 일자리가 많이 생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남부터미널 또 새롭게 재건축도 얘기도 있고요. 사당역 복합 환승센터 이쪽도 마찬가지로 사당역에 환승센터가 꼭 필요하죠. 빨간 버스들 많이 몰려 있는데 거기 길거리를 꽉 메우고 있어요. 타려면 그만큼 복잡한데 앞으로 환승센터가 되면 이렇게 오개동으로 업무지와 같이 들어오죠. 그래서 100m 높이로 이렇게 일자리가 또 늘어나고 이렇게 라인 거의 있는 쪽 이쪽도 종상향이 돼서 또 그만큼 고층으로 건설이 될 예정이다. 그만큼 일자리는 또 늘어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우선 이제 여기는 제가 이제 뭐 교통 그 전철이 뭐 더블 역세권, 트리플 역세권이 이렇게 강남에는 조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든 가면 사실은 역세권이에요. 가까이에 전철이 많이 있다. 이걸 표시한 거고요. 또 한남 IC에서 양재 IC까지 지하로는 이제 교통소통을 원활하게 하면서 지상은 이렇게 아름다운 또 친환경적으로 이제 이렇게 공원화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강남은 이제 녹지도 어느 정도 하면서 또 모든 거를 편리하게 이렇게 바뀌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게다가 이제 GTX의 수혜지는 강남이라고 그랬죠. 왜? 강남에 삼성, 양재, 수서 이렇게 다 몰려 있습니다. 서초구에는 양재가 있죠. 강남구에는 수서 또 이쪽에 삼성이 있기 때문에 모든 기준이 뭐 이 끝에 있는데 이쪽에서 이 강남까지 오려면 2시간 가까이 걸립니다. 근데 앞으로는 뭐 20분, 30분이면 진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동안에는 저 멀리서 이 강남까지 와서 뭘 소비를 하거나 이런 게 좀 힘들었어요. 일을 보더라도. 그런데 앞으로는 20, 30분 내로 접근이 가능하기 때문에 더 많은 그 소비층이라든지 모든 또 일적인 게 이쪽 강남 쪽에서 많이 이루어질 이루어질 게 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만큼 강남 쪽이 GTX의 가장 수혜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다 좋아요. GTX도 많이 이용할 수 있고 뭐 생활 인프라나 모든 게 세계적으로 우리나라가 어디든지 빠지지 않아요. 그런데 단 하나 주택 가격이 진짜 이 강남 쪽은 주택 가격이 굉장히 오르고 있습니다. 지금 뭐 다른 곳 주택가 외곽지 많이 지금 뭐 어느 지역은 반토막이 났느니 어쩌느니 이렇게 떨어진다 해도 강남 쪽은 신고가가 자꾸자꾸 나온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죠. 그래서 이쪽에 똘똘한 한 채 요새 현상이 또 다시 두드러진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1.5룸 약 8평 정도 되고요. 모든 게 다 풀옵션이 갖춰져 있고 3억 8,500에서 4억 3,700. 또 꼭대기층은 한강도 멀리서 보입니다. 그만큼
또 위치가 좋고요. 또 일단 3억 3,500 전세 3억 8천 이렇게 활용하시면 내가 투자 금액은 적은 금액으로 5천만 원, 7,500만 원이면 이 1.5룸 오피스텔에 투자를 하실 수 있겠고 또 이 강남 쪽으로는 월세가 조금 다른 지역보다 높고 또 잘 나옵니다. 그래서 임대 금액 월세를 원하시면 3천만 원에서 월 110만 원에서 40만 원 정도면 뭐 우리가 연금처럼 이렇게 매달 받아볼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 당장 자금이 좀 부족하다 하면 대출을 활용하시면 이 오피스텔은 대출이 뭐 한 70%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실투자 금액은 9,500에서 1억 정도, 1억 700 정도면 똘똘한 방배동 오피스텔에 투자를 하실 수 있겠습니다. 네, 서초구 방배동 입지부터 시세까지 한 번에 정리해 봤습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정보 체크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두 번째로 만나볼 지역, 이번에는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입니다. 2호선 역삼역 역세권에 위치한 방 2개짜리 다세대 주택 만나볼 텐데요. 현재 시세는 5억 7,500만 원에서 5억 8천만 원 선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강남구 역삼동도 자세한 소개 들어보겠습니다. 네, 일단은 이제 강남구 같은 경우는 투자하기가 조금 구역이 많지 않아요. 그래서 역삼동은 그래도 그나마 요 옆에 대치동이라든가 삼성동이라든가 청담동 이런 쪽은 투자하기가 어려워요. 왜?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이 됐기 때문에 그렇죠. 왜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을 했느냐? 뭐 우리가 말하는 현대 글로벌 비즈니스 센 거기 있죠.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가 예전에 그 현대에서 평당 4억의 거래, 4억 가까이에 거래했을 때 깜짝깜짝 놀랐는데 지금은 더 많이 자꾸 오르기 때문에 이쪽을 이렇게 지정을 해놨습니다. 왜냐하면 이쪽은 지정이 돼 있어서 18제곱미터 이하만 투자를 하실 수 있기 때문에 투자하실 그런 뭐 소규모 주택이 거의 없죠. 그래서 바로 옆에 있는 역삼동이 인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역삼동이 이번에 또 뭐 중소기업 육성 촉진지구에서 이 안쪽으로 지정이 됐죠. 예, 그만큼 앞으로 가치가 상승하는 지역이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고요. 또 이쪽 지역은 테헤란로의 중심지다. 역삼역이면 테헤란로 중심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쪽 지역이. 그래서 삼성역에서 선릉역, 역삼역, 강남역 이쪽이 테헤란로죠. 그래서 우리가 뭐 테헤란로 벨트다 하는데 이렇게 벨트처럼 일자리가 빼곡하게 되어 있다 해서 테헤란로 벨트라고 합니다. 게다가 이제 앞으로는 삼성역 쪽으로 국제교류 복합지구해서 이쪽 지역은 앞으로 굉장한 일자리, 뭐 이렇게 뭐 맨하탄처럼 이렇게 몰려 있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일자리가 앞으로 지금 버금가는 일자리가 생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바로 이 국제교류 복합지구, 잠실 마이스 단지, 영동대로 지하도시, 뭐 또 여기 그 종합운동장 리모델링까지 해서 이렇게 복합적으로 이렇게 다 연계돼서 강남구에서 굉장히 심혈을 기울여서 연계돼서 개발을 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롯데칠성 또 코오롱 부지 여기도 일자리가 또 생기고 정보사 부지 개발, 사당 환승센터 개발, 남부터미널 개발, 또 양재우면 R&CD 개발 특구지역 이쪽 AI 산업들이 계속 들어오는 지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또 여기 남부터미널 보면 물류단지가 또 들어옵니다. 물류 그 단지 그 편리하게 앞으로 택배도 편리하게 하겠죠. 그다음에 수소 역세권 이쪽도 AI 쪽. 이쪽은 사실은 AI 산업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AI의 어떤 그 중심지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또 개발 호재를 보시면 현대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 영동대로 지하 개발, 또 마이스 업무단지, 탄천 수변 문화공원, 종합운동장 대규모 강남에서는 강남뿐 아니죠. 전국에서 가장 큰 개발 호재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래서 일자리가 지금 현재 120만, 130만이 창출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곳의 중심지가 어느 거냐?
현대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 통합 사옥이 들어오죠. 전시 컨벤션 센터 들어오고, 공연장 들어오고, 호텔 들어오고, 호텔도 뭐 거의 뭐 7성급 호텔 가까이 그 정도 수준의 호텔이 들어오게 되어 있고요. 또 업무 시설, 또 판매 시설, 공연장 같은 경우도 브로드웨이가 한 1,700석 공연장인데 우리나라 1,600석 공연장이 들어온답니다. 뭐 세계적인, 앞으로 삼성동은 세계적인 도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이 강남 쪽은. 그래서 앞으로 이쪽에 국제 업무 전시 컨벤션, 관광 숙박, 문화 판매 이런 것들이 다 들어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영동대로 지하 도시 같은 경우도 지하 개발도 삼성역에서 봉은사역까지 지하로 거리가 꽤 있거든요. 근데도 그 넓은 지역, 우리가 어느 정도 넓이냐 하면 잠실 야구장의 30배에 달하는 그 연면적으로 지하 6층까지 이렇게 건설이 됩니다. 그래서 지하는 맨 밑에는 GTX AC 노선이 들어오고 또 위례 신사선 들어오죠. 예, 그래서 KTX 북부 연장선, SRT 또 이렇게 여기서부터 다 탈 수가 있습니다. 게다가 공항 터미널이 들어와서 공항 업무를 여기서 다 보고 바로 비행기만 탈 수 있게 이렇게 편리하게 또 바뀝니다. 그래서 이쪽에 여러 가지 또 이제 뭐 쇼핑이라든지 뭐 문화라든지 모든 게 이쪽으로 들어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지상에는 우리가 그 서울광장보다 2.5배에 달하는 널찍한 광장이 생기기 때문에 이 중심부에 생기거든요. 그러면 그만큼 볼거리라든지 행사라든지 이쪽에 많이 들어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게다가 이제 르네상스 호텔이 이제 완공이 되면서 이쪽은 두 동으로 들어와서 하나는 호텔이고 하나는 업무 시설. 호텔도 뭐 24시간 근무를 하기 때문에 그 직원들 많죠. 또 이렇게 업무 시설이 들어오면 또 그만큼 일자리가 많이 생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게다가 이제 롯데 칠성 코오롱 부지도 마찬가지로 주변이 이 삼성타운 옆에 여기도 굉장히 일자리가 몰려 있는데 바로 옆에 또 이렇게 롯데 칠성 코오롱 부지 지금 이제 거의 이제 이쪽도 곧 진행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변이 이렇게 일자리가 종상향돼서 자꾸 늘어나는데 항상 아쉬운 건 주택이죠. 강남이 굉장히 주택이 부족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또 양재 같은 경우는 AI 연구단지 대기업 탑5들이 다 이쪽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 대기업들이 들어오면 또 연계돼서 또 이쪽에 일자리가 많이 생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게다가 AI 카이스트 대학원이 이쪽으로 2023년까지 들어오기 때문에 AI 산업이 이쪽에 굉장히 활성화되고, 우리가 말하는 요즘 AI 없으면은 거의 뭐 못한다고 보셔야죠. 그래서 로봇 산업, AI 하면 로봇 산업의 중심지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게다가 이제 한남 IC에서 양재 IC까지 지하로는 교통을 원활히 하면서 지상은 이렇게 친환경적으로 자연 친화적으로 이렇게 녹지가 이렇게 아름답게 이쪽에 양쪽에 가림막 다 없어집니다. 경부고속도로. 그래서 아름다운 또 강남으로 재탄생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또 GTX의 수혜지 항상 제가 말씀드리죠. 삼성, 그다음에 수서, 양재 이렇게 세 군데. 다른 곳은 GTX 하나 띄엄띄엄 정류장이 굉장히 띄엄띄엄 있는데 이거 타는 것만 해도 뭐 지하 6층까지 내려가야 되니까 굉장히 힘듭니다. 근데 타고 뭐 움직이고 20-30분 내에 이쪽으로 올 수 있기 때문에 이쪽으로 이 중심주 강남 쪽으로는 더 번화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우선 중요한 거는 모든 기준의 척도가 강남 몇 분 거리냐. 강남에 있는데 가장 수혜지죠.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앞으로 위례 신사선 나오고 KTX 북부 연장선, 또 위례 과천선도 또 새로 또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게 다 좋은데 항상 아쉬운 게 매매가죠. 앞자리가 자꾸 바뀌고 있습니다. 제가 그래도 이 지금 중소기업 육성 촉진지구인데 그래도 가격이 아직까지 저렴하게 있어서 이렇게
소개해 드리는데 전세금을 활용하시면 큰 돈은 안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요거랑 플러스해서 연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전세 놓는 조건으로 실제 투자 금액은 7천만 원, 9천만 원이면 똘똘한 한 채에 투자를 하실 수 있겠다. 이렇게. 우선 이쪽은 중소기업 육성 촉진지구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뭐 이쪽에 개발을 하게 되면 그만큼 개발 이익을 충분히 보실 수 있는 지역이다. 보실 수 있겠죠. 3천만 원에서 월세를 원하시면 120에서 160 정도의 소득을 보실 수 있죠. 그래서 당장 뭐 돈이 월세 하려니까 좀 부족하다 하면 70% 대출을 받으시면 2억 3천에서 2억 4천 정도 받으시고 실투자 금액은 3억 천에서 3억 3억 천 정도면 투자를 똘똘한 한 채 앞으로 개발 촉진지구이기 때문에 미래 가치가 있는 투룸 다세대 주택에 투자를 하실 수 있겠습니다. 네, 강남 안에서 그래도 비교적 합리적으로 좀 만나볼 수 있는 강남구 역삼동 시세까지 짚어봤습니다. 자, 김채영 이사님이 2022년 상반기 투자 전략을 주제로 1:1 무료 상담 진행해주고 계시죠. 참여 원하시는 분들 02-3153-2668번으로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도 알찬 정보 소개해주신 김채영 이사님과는 여기에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사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방금 만나보신 부동산 정보 체크는 네이버 TV의 센TV 부동산 사람들을 통해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화면으로도 한 번 더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부동산 올인원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는 무관하다라는 점 꼭 기억해 주시고요. 자, 오늘 방송은 서울경제TV 홈페이지와 또 네이버TV의 센TV 부동산 사람들을 통해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방송이 끝난 이후에도 저희의 상담 창구는 열려 있는데요. 전화 상담 가능한 02-3153-2668번 또 무료 문자 번호 013-3366-0110번 열어두도록 하겠습니다. 노란 톡방을 통해서도 자유로운 참여 가능한데요. 아래 QR코드 찍고 지금 바로 노란 톡방 입장하셔서 부동산에 대한 궁금증 모두 다 해결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